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로 방지 대책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결로 현상이고요. 두 번째로 타설 부착 결로 방지제, 세 번째로 후시공 결로 방지제, 그리고 네 번째로 결로 취약 부위,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결로 현상입니다. 결로 현상은 건축물의 천장, 벽, 바닥 따위의 구조체 내부에서 온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겨울철에 외부의 찬 기온과 내부의 따뜻한 기온이 만나서 벽면에 물기가 고이는 현상입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그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천장에 물기가 맺힌 거예요. 여기는 지금 결로 현상으로 해서 곰팡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면에 찬 기온 때문에 이 벽면을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천장과 벽면에 이렇게 물기가 맺힌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요 지금 외벽 쪽은 CRC 복합보드를 붙여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아요. 단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쪽 벽면에 타고 들어가는 찬 기온 때문에 보시면 결로 취약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타설 부착 결로 방지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천정에 보는 거 10T 압출법 결로 방지제고요. 그리고 여기가 PP 복합보드라고 하는데 PP 보드랑 10T짜리 압출법 단열재가 같이 붙어서 나온 자재입니다. 요거 천정에 들어가는 10T 단열재와 그리고 이 벽면에 들어가는 13T짜리 결로 방지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쪽 세대와 반대쪽 세대의 부분에 이쪽 결로 취약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기온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세대랑 그리고 이쪽 세대랑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 이제 간접외기이긴 하나 이렇게 찬기온이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고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은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결로 취약 부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벽면을 붙이고 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점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점선. 그리고 여기 화장실은 단열재가 붙으니까 따로 안 하고 다시 여기서 점선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제 화장실이니까 단열재가 따로 안 붙이죠. 다시 이렇게 점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 천정 결로 방지제고, 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벽체형 PP 복합보드입니다. PP 복합보드는 이렇게 시공하는 걸 보시면 이 앞면이 10T짜리 단열재, 압축법 단열재가 붙어 있고, 이 반대쪽에 이제 PP 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알폼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여기 벽면에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레탄 폼으로 싸서 밀실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PP 보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법 10T짜리가 붙어 있어요. 이 PP 보드는 뭐 이사할 때 포장용 플라스틱 박스 있죠.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PP 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벽체형 결로 방지제 PP 보드 복합보드가 시공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붙었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은 저쪽 발코니가 들어가는 세대예요. 그래서 그쪽은 뭐 발코니가 있고 단열재를 붙이겠죠. 근데 이제 취약 부분이 생기니까 PP 보드를 세 장을 더 붙이고, 이쪽 벽면에서부터는 다시 450 구간을 확보해서 PP 보드가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PP 보드를 붙이고 나서 이렇게 이제 칼자국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못이 있던 부분을 이렇게 글라인더 갖다 자른 부분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요 PP 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쪽에 콘크리트가 찝히거나 아니면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구리를 치게 되면 이렇게 보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 미장제로 이렇게 바릅니다. 예전에는 이 PP 보드를 하기 전에는 알폼에서 이렇게 힛구미를 지어놔요. 그러니까 셋백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로 방지제 초벌 미장을 하고 정벌까지 해서 두 번을 일했는데, 이 결로 방지제보다 이 PP보드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로 요즘은 다 시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압축법 단열재 10T인데, 요거는 이제 턱 부분은 이렇게 압축법 단열재까지 시공해서 이 욕실에 있는 비드법 30T와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천정 결로 방지제가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누락됐죠. 이게 뭐 타설할 때 빠졌던 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 여기가 화장실 쪽에는 비드법 30T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렇죠. 30T가 달려 있고, 여기도 지금 파손돼서 이렇게 콘크리트가 튀어나온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파츠를 해서
붙이던가 아니면 이 위에 덧방을 해서 결로 방지제를 붙이던가 해서 나중에 결로의 취약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천정에 결로 방지가 지나가는데 타설할 때 오시공을 해서 이렇게 콘크리트가 배불러서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요거는 다 파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외기가 들어왔을 때 여기가 결로 취약 부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파치를 해서 압축법을 다시 시공하거나 아니면 단열 미장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시멘트 페이스트가 공구리를 칠 때 이제 결로 방지제 쪽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어차피 내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시멘트 페이스트가 이 외벽면 타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가 문제예요. 그거는 무조건 파치를 해서 이 콘크리트 페이스를 떨궈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도 이런 시멘트 페이스트가 흘러나온 거, 이 결로 방지제에 이렇게 간섭된 거는 다 파치를 해서 결로 취약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다 파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후시공 결로 방지제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다용도실 쪽인데 이쪽에 보시면 이쪽 외벽면 쪽에는 이렇게 CRC 복합보드를 붙여요. CRC 복합보드가 30T 압출법 단열재랑 그리고 CRC 보드를 붙여 놓은 거를 CRC 복합보드라고 합니다. 보통 CRC 보드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쪽에는 붙여요. 근데 이쪽 벽면, 이쪽 들어가는 부분과 이쪽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간접외기고 이쪽도 간접외기 때문에 이 직접 외기에만 이 CRC 복합보드를 보통 붙여요. 시공사에서든 자재비나 아니 인건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직접 외기 쪽에만 이 CRC 복합보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안방 발코니예요. 이쪽 외기 쪽 CRC 복합보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쪽 PD 쪽이에요. PD 쪽에 결로 방지 단열재 겸 동파 방지용으로 이제 단열재를 붙입니다. 요 이제 배관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겨울철에 동파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법 30T를 시공합니다. 이쪽에 동파 방지용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단열재가 따로 가죠. 그래서 뭐 결로가 그렇게 생기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동파 방지용으로 이렇게 단열재를 시공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쪽 PD 쪽인데 이게 보시면 30T짜리 동파 방지용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다음 벽돌을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벽에 이렇게 단열재, 보온공사 단열재를 이렇게 붙여서 단열이 되도록 이렇게 시공합니다. 그 네 번째로 결로 취약 부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RC 복합보드를 여기만 시공을 해요. 그러면 결로 취약 부위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이 외부이기 때문에 냉기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냉기가 이렇게 타고 옆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50을 확보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0 길이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는 직접 외기인 데만 CRC 복합보드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재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직접 외기에만 CRC 복합보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사게 되면 이쪽에 다용도실 쪽 이쪽 옆벽에 다른 단열재나 아니면 두꺼운 10T짜리 단열도배 같은 걸 붙인다거나 아니면 CRC 복합보드를 따로 붙인다거나 해서 이쪽 결로 취약 부분에 붙여서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로 취약 부분 쪽에 이제 물이 맺힌 거예요. 이 천장에도 지금 물기가 지금 보이시죠? 물기. 이 CRC 복합보드 붙인 위쪽, 옆쪽, 아래쪽 이렇게 물기가 찹니다. 지금 보시면 열화상 카메라인데 이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이 CRC 복합보드 붙인 면과 이쪽 냉기가 타고 들어가는 부분이 취약 부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단면도를 보시면 이 지금 물기가 이렇게 묻혀져 있죠. 이 CRC 복합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외부입니다. 이쪽이 내부인데 지금 CRC 복합보드가 이렇게 붙여져 있고 이쪽에 냉기가 취약 부분이에요. 여기는 천장에 이렇게 물이 맺힙니다. 냉기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450 구간은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시공을 시공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결로 취약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바닥면인데 여기 지금 바닥면은 온도차에 의해서 물기가 생깁니다. 그 물기가 이 CRC 보드가 흡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CRC 보드에 이렇게 곰팡이가 생긴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 부분이에요. 이쪽 외부에서
이 피난용 사다리로 들어가는 이 문인데, 보면 겨울철에 이렇게 물기가 맺힙니다. 여기는 내부라서 따뜻하고 이쪽은 외부라서 춥기 때문에 이 문을 기준으로 이렇게 물기가 생기는데, 이 문 같은 경우에는 턱이 이렇게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물기가 생기면 쭈르륵 타고 내려와서 이 방바닥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하자예요. 이거를 처음 설계를 할 때 문 방향을 이쪽 반대쪽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난용 사다리가 걸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 반대로 시공을 한 건데, 이 시공으로 인해서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결로 하자가 생기고 이 방바닥에 물이 고이는 겁니다. 이 결로 방지제용 방화문도 시험을 하면 열리는 방향을 이쪽이 외기로 보고 이쪽을 내부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문을 지금 반대로 시공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을 반대 방향으로 시공하거나 아니면 중문을 하나 더 달거나 해서 이런 거는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현장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문 방향을 이쪽으로 열리는 방향으로 하거나, 아니면 피난 사다리가 겹치는 부분은 문 방향을 이렇게 하면 이 안쪽이나 이 바깥쪽에 중문을 하나 더 달거나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현관이에요. 이 현관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물기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 벽면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고무 가스켓이 밀실하게 끼워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하부 결로 방지제 사춤이 미비된 경우예요. 여기 안쪽에 이제 결로 방지제를 사춤을 하고 이게 문을 다는데, 요게 만약에 달기 전에 결로 방지제 사춤해 놓은 게 떨어졌으면 이렇게 결로가 생기고, 그리고 벽면에 이제 물기가 이렇게 생기는 거는 가스켓 같은 경우에 좀 밀실하게 안 됐을 때 결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층변화 구간이에요. 요 층변화 구간, 이쪽 세대와 이쪽 세대 그 위에 한 세대가 더 있는데, 요 세대, 요 벽면 보시면 이렇게 확대한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결로 취약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옥상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찬기온이. 그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찬기온이. 그리고 요쪽 세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결로가 취약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열재를 시공해도 찬기온이 들어갑니다. 10T짜리 단열재를 타설 부착하고, 이쪽에도 10T짜리 단열재를 타설 부착하고, 이쪽에도 10T짜리 단열재를 타설 부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를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120짜리 단열재를 한 번 더 시공을 합니다. 결로의 취약 구간은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단열재 있죠. 이 단열재를 원래 후시공해야 되는 건데 타설 부착으로 선시공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10T짜리 압축법 단열재를 시공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선시공한 부분입니다. 콘크리트는 아직 타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요 밑에 부분이에요. 요 밑에 부분에 여기 좀 진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요 부분에 이제 10T짜리 단열재를 먼저 시공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취약 부분에 먼저 10T짜리 단열재를 깔아 놓았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지금 단열재 120T 단열재 붙이기 전에 10T짜리를 먼저 선시공해 놓고, 시멘트 페이스트가 있으면 이렇게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보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배가 불렀어요, 콘크리트가. 그래서 마감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할석을 하고 단열재를 10T짜리를 하나 더 붙이고 석고보드를 붙이는 걸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그 위에서 10T짜리 단열재 붙인 부분에 120T 단열재를 보강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20T 단열재를 한 번 더 후시공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요 지금 120T짜리를 하나 더 붙였어요. 따지고 보면 요 10T짜리는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이걸 후시공하면 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고 10T짜리 안 하고 요 지금 단열재를 후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결로 하자를 대비하고자 이렇게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요 10T짜리는 따로 안 해도 되지만 요거는 반드시, 요 지금 120짜리 단열재는 턱지게라도 반드시 해서 결로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둥 부분이에요. 여기는 최상층 기둥 부분인데 결로 방지제 후시공을 해야 돼요. 여기를,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거나 10T짜리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120T짜리를 붙이거나 둘 중에 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시공성은 이게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고정용 못은 우레탄 폼이 다 굳으면 빼면 되니까 이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나 요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 최상층의 세대가 기둥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결로 방지제용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직접 외기에 면하는 결로 방지제는 끊김없이 시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콘크리트가 씹히거나 아니면 콘크리트가 삐집고 나오거나 시멘트 페이스트가 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다 할석하고 파치해서 결로 방지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로 취약 부위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외측에 맞닿는 벽면은 결로 취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450 구간이죠. 그리고 외부 발코니 방화문은 바깥으로 열리게 시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층변화 구간에 단열재 반드시 시공해야 됩니다. 이 층변화 구간, 뭐 벽체나 아니면 층변화 보가 있는 경우 그쪽에는 단열재를 반드시 시공해서 결로 취약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층 기둥이 있는 부분이나 안쪽에 있는 벽면, 그러니까 최상층에 뭐 단열재가 붙은 기둥이나 벽면이 아니라 최상층 안쪽에 있는 기둥이나 벽면은 천정 안쪽에 단열재를 반드시 시공해서 찬 기운이 내려와서 결로가 없도록 시공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